안녕하십니까, 잭입니다. 일본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문화 중 하나, 오타쿠. 그리고 그들의 아지트 아키하바라. 일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아실만한 아키하바라에서 최근 오타쿠가 오타쿠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바뀌어버린 이곳을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오타쿠들의 이전 역사와 함께 현재 일본 여행으로 인해 바뀐 최근 아키하바라에 관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onnichiwa, 물 2000년대 초 일본에서는 아키바 하면 오타쿠, 오타쿠 하면 아키바로 메이드 카페, 게임과 만화, 그리고 각종 피규어들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곳이었지만, 그 이전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용산과 같이 컴퓨터와 각종 전문적인 부품들을 구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때문에 윈도우 95가 일본에서 처음 발매하였을 때는 줄서기를 좋아하는 일본인들답게 이른 새벽부터 아키하바라로 나와 즐겁게 인터뷰를 하며 줄을 서서 받아가는 영상이 아직도 유튜브에 남아있으며, KBS의 다큐 3일과 같은 구성의 다큐 72시간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아키하바라를 주제로 다양한 인물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중 1950년부터 라디오 부품 등을 판매하는 가게점주 코이치상과 오버클럭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카지이상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고, 그가 오버클럭을 하기 위하여 아키하바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부품을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은 한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메이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여대생 이치카상 또한 방송에서 볼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미래의 변호사를 꿈꾸고 있는 도쿄의 유명 대학교 법학과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녀는 내향적인 학생으로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아키하바라의 메이드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유가 방송에서 나오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그녀는 우연히 한 게임을 접하면서 그 속에서 게임 스토리대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 캐릭터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후에 대학생이 되면서 이렇게 메이드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애니나 게임 캐릭터를 좋아해서 오타쿠가 된 대학생, 그리고 오타쿠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만드는 개발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매주 일요일 메인 거리에서 1973년부터 이어온 보행자 천국 이벤트를 즐기는 모습이 보이지만, 2008년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인해 당분간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열리고 있어 일본 여행을 가셨을 때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으며, 2008년 일어난 아키하바라 사건의 범인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에 제작한 영상이 있어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송에서는 원래 전자거리였던 아키바가 오타쿠 거리로 변한 모습을 방송으로 제작하여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얼굴의 반 정도가 눈으로 덮여있는 미소녀 게임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늘었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いません。はい。まあ欲しいと思う時ありますけど、まあそうですね。今ゲームに熱中して、はい。自分の理想な女の子がこう出てきて、まあ自分の彼女になったみたいな感じでプレイできるんで、その辺が。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오타쿠들의 아키하바라 하루를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秋葉原の魅力って何ですか？そうですね、本当に何でもあるとこですかね。もう新しいものが何でも揃う、まあそういった街だと思うので、まあ本当に見てても全然飽きないです。今日はこれからどこに行かれるんですか？まあこれから何軒か喫茶店の方をはしごして見て回ろうと思ってますけど。 그렇게 해서 그가 먼저 간 곳은 메이드 카페. 여기서 잠깐 메이드 카페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의외로 메이드 카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정도로 긴 시간을 가졌으며, 최초의 메이드 카페는 메이지 시대 말기 도쿄 긴자에 열린 카페 라이온이 원형이며, 세계 최초의 상설형 메이드 카페 퓨어 메이드 카페가 2001년 3월 아키하바라에서 개점하면서 비슷한 형태의 가게가 각지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ご案内いたします。
메이드 카페에서 가볍게 차를 마신 치키야 씨는 그의 동료들이 있는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 지금은 아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서로 말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는 경우가 흔하여 화면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다수가 만난 자리에서 모두가 노트북을 켜놓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후에는 동료들과 다같이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뽑아내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들은 키보드로 문자를 통해 동료의 노래를 칭찬해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피규어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고 처음 설명에서처럼 그는 아이치현 가스가이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키하바라에서 그의 집까지는 왕복 4시간이 넘는 먼 거리에 교통비 또한 현재 가격으로 20만원 정도나 듭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방 안에 가득 찬 피규어를 보고 질문을 하는데 このフィギュアとかはどうやって遊ぶんですか？遊ぶ、動くものは本当に動かして遊びますけど、動かないものに関してはもう基本的には鑑賞ですよね。 그렇습니다. 일반인인 저로서도 가지고 놀 생각보다는 감상만을 주로 하는데 이어서도 계속되는 질문에 현답으로 답하는 치치야 씨. 基本的にオタクって空想の生き物だと思うんですよ。結構空想力が豊かな人間多いと思うんで、なんかこう空想の世界でね、遊んでそのなんか現実から逃げたいなっていう気持ちもどっかにあるのかな。でもみんなにありますよね。あなたは若干あると思いますよ。どういう現実から逃げたいですか？どういう現実、というか本来なら好きなことだけやって生きていきたいっていうのは当然あるので、そういった好きなこと以外をやらなくちゃいけない現実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よね。 미술대학을 졸업한 치치야 씨는 원래 조용가가 되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한 곳에서 정착을 못하고 단기 알바만을 하고 있었고 현재는 미소녀 인형탈을 만드는 일에 빠져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키하바라의 한 메이드 카페에 심취한 젊은이를 방송에서 내보내는데 보시는 것처럼 평범한 대학생인 하시모토 씨는 메이드 카페 직원 에미상에게 푹 빠져 일주일에 4번 정도 이곳으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매번 그녀와 이야기하기 위하여 전보 빙수 같은 메이드 카페 음식을 먹습니다. 그녀와 같이 찍은 사진만 해도 이렇게 여러 장. 이토록 하시모토 씨는 그녀와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하여 모든 시간과 돈을 쏟아붓지만 보시는 것처럼 돈을 쓴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경제 활동을 하러 떠납니다. 때문에 하시모토 씨는 그녀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기 위하여 데이트를 신청. 에미 씨와 밖에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에미 씨가 좋아하는 만화의 장면과 대사를 따라 그녀에게 고백하는데 さ聞いてほしいことあるんだけどいい話したいことでさずっと気になってたんだけどエミちゃんのこと好きなんで付き合ってください最初は友達からじゃあ友達でいいですかじゃあ電車乗ろうか左一個置いてやっぱ友達だからまだ手繋いじゃダメだよごめんなさいダメです 고백을 당한 에미 씨의 속마음은 なんか私はその漫画の読みすぎでなんか紙に恋してるんではい紙の橋本くんに恋してるんでなんか紙と実物が違いすぎるんですよねやっぱり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방송에서 줄곧 오타쿠들을 안 좋은 시각으로 대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88년 일어난 미야자키 치토무 사건으로 오타쿠라는 인식이 안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사건 역시 이전에 만든 영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부모님 등골만 빼먹는 히키코모리들보다는 자신의 취미를 위하여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는 오타쿠들이 훨씬 더 좋은 사회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방송에서도 츠츠야치는 자신의 오덕 생활을 위하여 구직 활동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오타쿠들의 안식처인 아키하바라가 최근 엔저로 인해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기존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방송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피규어와 각종 굿즈들을 판매한 가게들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캐리어 가게, 그리고 기존의 메이드 카페에서 진화한 컨셉 카페. 이들은 건강한 남자들을 유혹하는 옷차림으로 메이드 카페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술 등을 판매하면서 아이들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오타쿠의 상징인 AKB48 극장이 있었던 곳은 현재는 도키호테로 바뀌어 건물 앞쪽에는 외국인들이 잔뜩 앉아있고 간판에도 중국어가 적혀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 바뀌어버린 오타쿠의 성지 아키하바라. 과연 10년 후에는 어떻게 또 바뀌어 있을까요?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